전 나는 솔로 애청자라 네. 이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거의 다 됐어, 남자 여자가. 근데 여자가 한순간에 남자한테 맛이 가요. 밥 먹다가 담배 피러 갔다 오거든. 여자가 네. 마이크 차고 있잖아. 이게 들어간 거예요. 끝났어 그냥. 마이크에 담배 피는 소리가 들어갔다고. 그걸로 끝났어. 뭐냐면 네. 고객을 상담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써가지고 한 번에 맛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죽 써서 개준다. 네. 이런 경우들 어떤 것들인지 오늘 정리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네. 내가 고객을 위한 것 같지만 굳이 언급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 네. 첫 번째로는 저 이제 수수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마치 고객님 저 남는 거 없어요. 또는 저 이거 팔면 요거 남는데 요거 드릴게요. 그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이 새끼 이거가 더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무슨 홍익인간 정신의 박애주의자여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수료에 관련된 것들을 잘못 언급하는 경우. 굳이 저는 그걸 언급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봐요. 진짜 만약에 굳이 언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완전 꿀팁이고 이거 완전 실전이긴 한데 나도 이 영상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뭔가에 선물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정도. 제가 알아서 성의 표시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버리게. 만약에 저는 언급할 거면은 진짜로 그냥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짜 얼마 남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 챙겨드리겠습니다고 얘기하든가. 물론 챙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1년치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에 작은 금액을 선물로 거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듭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이 어쨌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태학원 같은 경우 이런 거 어디 가면은 나도 알아. 나도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안 되겠대. 웨딩페어 가서 하면 뭐 이만큼 준대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도 뭐라고 하냐면 그한테 적절하게 제가 애기들 필요한 거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수수료가 몇 배가 나오고 뭐 얼마를 주고 막 이런 거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고객의 의심을 사지 말자.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 다른 분들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돼요. 다른 분들 다 하시는 거에는 남들도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을 의도한 거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오직 나이기 때문에 라는 걸 더 좋아해요. 남들도 다 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혼자 한다고? 이 느낌을 더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섣부르게 이거 딴 분들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사실 어떨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설계사분들이 자주 쓰거든요. 요새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뭐 애기 엄마들은 다 하는 거예요. 요새 손주 가진 할머니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요새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 돼? 약간 이 생각이. 그럼 그때부터는 상품에 대해서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하고 싸워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보험회사 상품이 한 개 회사에 30개에서 40개 그리고 보험회사가 30개에서 34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벌써 상품이 1000개 가까이 됩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대처를 할 때 이 고객 입장에서 그것도 모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문성이 확 떨어져 보이죠. 오히려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덧붙여서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설득을 할 때 보험회사 한 개에도 상품이 30개에서 40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하나의 담보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총 33개, 34개 정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저희가 외우고 다닐 수는 없고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저희는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험사 인수 기준,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지급 심사 기준, 상품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뭐 예외 질환 기준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매월 변동되기도 하고요. 보험 요율 같은 경우도 매월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지금 제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훨씬 더 고객들이 이해가 가능하지. 근데 이 답변을 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태도라고 보는데 사실 고객은 되게 찔러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는데 이걸 찔렸을 때 훅 하고 찔리는 모습을 보이면 고객 입장에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고 그 훅 하고 찔러봤을 때 정말 태연하게 마치 충분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듯이 대처를 하시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무조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대부분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고객이 최선의 선택지를 찾는 것 뿐이지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얘기 많이 드리는 건데, 과거에 제가 12년 전에 리크루팅 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보험 영업만이 이 청년들의 삶에서 무조건 유일한 답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 근데 지금 12년이 지나서 지금은 완전 신인한테 어떻게 얘기냐면, 보험 영업도 많은 직업들 중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다. 네. 그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답이라는 게 보다 여러 가지 정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야, 연금저축이 연금 펀드보다 연금보험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연금보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연금 펀드, IRP 되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제가 고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했을 때 고객님께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이고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건데 이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똑똑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보를 이게 유일하다고 얘기를 한 경우에도 집에 가서 찾아본 다음에 이게 아니었네 하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IBK를 추천했는데 찾아보니까 IM이 괜찮던데요? KDB도 있던데요? 자기가 세운 논리는 무조건 IBK가 짱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못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였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죠. 저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왜 이걸 추천드렸냐면 하고 내가 반대급부를 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마지막으로는 그냥 저 믿고 하세요. 팩이 좋네요.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문상이 될 거예요. 도대체 널 뭘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내가 너무 꼬였나?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믿고 한다 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에 믿을 거는 계약서 말고는 없어요. 사람을 믿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은 진짜 무의미한데, 이것을 우리 고객들도 사실 대부분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통하고 그 삶의 지혜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설계사들만 급하니까 저 믿으셔도 돼요, 믿고 하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멘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특히 연금보험 판매, 고객님 저를 믿지 마시고 상품을 믿으세요. 금융기관을 믿으시고. 예전에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역사가 참 얼룩진 이유가 뭐냐면, 이 설계사 놈들이 지들이 마치 펀드 관리를 하고 운영할 것처럼 자기를 믿으라고 했다가 대한민국에서 변액보험의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에서도 이제 더 이상 설계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험들은 최저 보증이 된다든가, 아니면 고객님이 내신 돈을 저 같은 설계사가 아니라 US의 증권에 있는 서울대, 예의대, 코넬대 나온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운영했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금융사를 믿으시고, 두 번째, 내금자보험사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국가를 믿으시고 금융기관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놈 뭘 보고 믿으시냐고. 저는 그냥 중개인일 뿐이라고, 얘네가 파는 거 내가 갖다가 대신에 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어렵고 경제 전문 용어들이나 이런 관련된 전문 용어로 되는 것들을 저는 해석해드리고, 고객님이 업무를 보시는데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석해드리고 중개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담당자의 역할이다. 또 하나, 고객님께서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싸워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고객님 편에서 같이 싸우는 정도가 저의 역할이지. 저를 믿고 무슨 진단비가 나가네 마네, 그거 아니다, 그 말씀드리죠. 근데 PT 방법이 좀 남들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단장님은 이 상품과 이 회사와 이 제도와 이걸 믿어야지 날 믿으면 안 된다. 그치. 나는 여기서 이걸 소개해주는 역할일 뿐이지. 그죠. 중개자 역할만 한다, 나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 저 보험 전문가 아니고 재무 설계사 아니고 저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이 밑에 상법 보험법에 보면 저 보험 모집인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시원하게 깎아내리는데 더 믿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희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을 총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상담은 기가 막히게 전문가처럼 했거든.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고객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고객은 내가 이번 살면서 얘보다 전문가 못 만날 것 같은데 하는데 얘가 자기를 믿지 말래. 그리고 자기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인 금융사와 국가기관을 팔아. 그럼 하지. 그럼 믿지.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나는 솔로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또는 말투 하나가 그냥 계약을 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언급드린 5가지 정도의 말들을 하고 계셨다면 앞으로 많은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 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뭐 계약이 틀어진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앞단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 어떤 멘트들 중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를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상품과 제도와 회사를 판매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영업활동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